서울의 낡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허름한 건물 1층. 김민지 씨의 작은 추어탕집이 있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마른 체구에도 어딘가 모를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여는 추어탕집은 늘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정갈하게 썰린 부추와 들깨가루 냄새가 뒤섞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서빙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단순한 작업복 차림에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하지만 유심히 보면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과 함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추어탕집은 동네 어르신들과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민지는 가끔씩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곤 했다. 특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날이면 그녀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이나 배고파 보이는 노숙자에게 뜨거운 추어탕 한 그릇을 더 내어주곤 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세상 속 작은 온기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은 그녀의 친절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늘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다른 일을 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혹은 칭찬을 받는 것이 어색한 듯 보였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민지는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낡은 나무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가게 앞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늙은 노숙자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낡은 신문지 몇 장을 덮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채가 식지 않은 주방에서 그녀는 방금 막 끓인 듯 뜨거운 추어탕 한 그릇을 퍼 담았다. 깍두기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도 함께 챙겼다. 할머니에게 다가간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추어탕 그릇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민지를 올려다봤다. 아가씨, 이건... 할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민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뜨거운 추어탕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민지는 할머니가 추어탕을 다 비울 때까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게가 한가한 오후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이면 민지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구겨진 종이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림과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영어가 섞인 복잡한 전술지도와 암호 같은 기호들이었다. 평범한 추어탕집 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손목에 차고 있는 낡은 군용시계를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시계는 표면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지만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가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노인이 가게를 찾았다. 박노인은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진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민지가 차려준 추어탕을 천천히 음미하며 이따금씩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마치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민지 양, 요즘도 운동은 꾸준히 하는가? 박노인이 툭 던지듯 물으면 민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박노인은 그녀의 대답 대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는 듯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민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했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추어탕집 사장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늘 주변에 작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평화롭던 민지의 추어탕집에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다. 동네를 주름잡는 악명 높은 조폭 집단의 두목. 장호철이 이끄는 무리들이었다. 장호철은 악어의 비늘처럼 번들거리는 머리와 문신으로 뒤덮인 팔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최근 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민지의 추어탕집은 그들의 새로운 먹잇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거친 말투로 추어탕을 주문하거나 느닷없이 가게에 앉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행패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시끄럽게 소음을 내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시기였다. 민지는 그들의 존재를 애써 모른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제를 피하려 했고, 그들이 곧 흥미를 잃고 떠나기를 바랐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폭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장호철은 민지의 이러한 태도를 나약함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장호철과 그의 부하 몇 명이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야, 이 아줌마 여기 추어탕 맛대가리 없는데 돈은 왜 이렇게 비싸? 장호철은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놀라 굳어버렸다. 민지는 숨을 죽인 채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웃기시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장호철은 코웃음치며 막 삶아 뜨거운 김이 오르는 추어탕 뚝배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릇을 뒤엎었다. 뜨거운 추어탕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은 산산조각 났다. 방금 전까지 그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있던 늙은 할머니 손님은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민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얼어붙었던 심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고객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가게가 모욕당하는 순간. 민지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장호철은 비웃으며 민지에게 다가왔다. 자, 아줌마, 이제 우리에게 매달 상납금 좀 내야겠어. 안 그러면 이 가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야. 그의 눈은 위협적으로 빛났다. 어때? 말귀는 알아듣지? 장호철은 민지의 얼굴에 침을 뱉을듯이 다가섰다. 민지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추어탕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마지막 안식처이자 과거의 자신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장호철의 이 비열한 협박은 민지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싸우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민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장호철 일당의 행패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민지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장호철의 부하 2명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어이, 아줌마, 상납금은 가져왔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들은 노골적으로 민지를 희롱하며 비웃었다. 한 놈은 민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위협적인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어디서 건방지게 피하고 지씨야 성질이 난 사내는 민지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크게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민지는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놀라운 속도로 몸을 숙여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사내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앙리 사내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손목을 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내가 놀라 민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지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사내의 팔을 이용해 몸을 회전하며 달려드는 사내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다. 쿵 소리와 함께 사내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민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힘과 균형을 이용한 완벽한 제압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공격 없이 뒤돌아섰지만 두 사내는 고통과 경악에 질려 민지를 감히 따라오지 못했다. 그들은 민지의 등 뒤에서 저 여자 뭐야? 라고 운걸거릴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박노인이었다. 그는 우연히 골목 어귀를 지나다가 민지의 추어탕집 앞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회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민지의 움직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읽어냈다. 저 동작, 칠병 칠특임단,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노인은 민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다.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내려는 듯 그녀를 응시했다. 한편 장호철은 골목 저편에서 부하들이 민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만견자실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식당 아줌마에게 부하들이 무참히 당한 것은 그의 조직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 장호철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려 두고 보자. 김민지, 장호철은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민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저 여자에 대해 전부 파헤쳐 와 이름부터 주소. 과거, 모든 걸 알아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는 민지에게 뼈저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지의 추어탕집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녀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장호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지의 주변을 압박하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 자신과 연줄이 있는 인물들을 통해 민지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흘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민지가 다시는 평범한 추어탕집 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을 준비를 시작했다. 장호철은 민지에게 굴욕을 당한 후 복수심에 눈이 멀었다. 그는 단순히 추어탕집을 빼앗는 것을 넘어 민지에게 철저한 파멸을 안겨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동네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강제로 지역 상인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목적은 명백했다. 장호철은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에워쌌고 잔뜩 겁에 질린 상인들에게 민지의 추어탕집이 있는 이 골목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넘기라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골목은 이제부터 내 거야. 누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나 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민지의 추어탕집은 이 싸움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과 정의를 상징하는 싸움이 되었다. 상인들은 장호철의 폭력과 협박에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은 민지에게 다가와 민지 씨,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까지 피해 볼 수는 없잖아요. 라며 오히려 그녀에게 등을 떠밀었다. 과거 민지의 친절을 기억하던 손님들마저도 장호철의 위협에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민지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장호철의 조직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네 상인들과도 홀로 맞서야 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상인들의 싸늘한 시선은 민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박노인만이 멀리서 민지를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민지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하며 그녀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노인은 민지의 안전을 걱정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장호철은 민지를 최종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최후 통첩을 보냈다. 내일 정고까지 양도 계약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그 잘난 추어탕집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는 이 협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그가 부수어버린 다른 가게의 파편들이 널브러진 영상을 민지에게 보냈다. 영상 속에는 가게가 삽시간에 폐허로 변하는 잔혹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장호철은 민지의 추어탕집을 폐허로 만들어 다른 상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일 작정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민지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다. 24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잊고 지냈던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텼던 훈련들,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던 자신의 모습.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움의 본능을 일깨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총칼이 아닌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다. 민지는 주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군용시계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 시계는 그녀의 과거를, 그리고 다가올 결전을 예고하는 듯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장호철이 부하들을 이끌고 추어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가게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옆에 놓아두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얇은 팔뚝 아래로 단단한 근육과 희미한 흉터 자국들이 드러났다. 평소에 무표정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듯. 민지는 자세를 낮췄다. 그 자세는 일반인이 따라할 수 없는 고도의 훈련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의 준비 자세였다. 감히 이딴 계집애가 내 명령을 거역해 당장 쓸어버려 장호철이 손짓하자 덩치 큰 건달들이 우르르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민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섬광처럼 빨랐고 너무나 정확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휘두르자 민지는 몸을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를 잡아 꺾었다. 악 비명과 함께 건달은 쓰러졌다. 두 번째 건달이 발길질을 날리자 민지는 이를 가볍게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상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힘으로 압도하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고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최정의 특수요원의 기술이 고스란히 발휘되었다. 민지는 가게 주변에 놓인 물건들을 능숙하게 이용했다. 뒤집어진 나무 의자는 방패가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철제국자는 순식간에 상대의 손목을 제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수십 명의 건달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계산된 예술적인 제압술에 가까웠다. 건달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런 괴물이. 장호철은 분노에 떨며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고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다. 민지는 칼날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장호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민지는 발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장호철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민지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접근하며 장호철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어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회심의 발차기를 그의 명치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커웍 장호철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흉악하기로 소문난 조폭두목이 한 평범한 추어탕집 사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골목 상인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가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가 장호철을 쓰러뜨리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말도 안 돼. 민지 씨가 세상에 저런 싸움 실력이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골목 어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라는 듯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장호철과 그의 부하들이 사방에 쓰러져 있었고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싸움 전의 차가운 분노는 사라지고 차분함만이 남아있었다. 멍하니 서 있던 상인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박수 소리였지만 이내 골목 전체를 가득 메우는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변했다. 그 박수 소리는 민지의 용기와 실력에 대한 찬사였고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민지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장호철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전원 체포되었다.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범죄 행각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갈취, 폭행, 협박 등 수많은 혐의가 입증되면서 장호철과 그의 일당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체들은 폐쇄되었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오랫동안 골목 상권을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민지의 추어탕집은 사건 이후 유명세를 탔다. 깡패를 때려잡은 여사장님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추어탕집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민지는 여전히 묵묵히 추어탕을 끓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동네 상인들은 민지를 찾아와 그동안의 무관심을 사과하고 진심으로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함께 골목 상인 자치회 트레네레를 결성했고 민지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인들의 간곡한 요청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되새기며 회장직을 수락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다. 그녀는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골목의 치안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어느 항아로운 오후, 민지와 박노인은 추어탕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뜨끈한 추어탕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박노인은 구수한 추어탕 국물을 한 숟갈 떠 마시며 입을 열었다. 민지 양,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 707 특임단 출신 맞지? 박노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과거가 오늘의 자네를 만들었네. 자네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사람들은 자네의 용기와 강인함을 존경하고 있어.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를 도피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자네 같은 인재가 잊혀지는 건 국가적 손실이야. 이건 우리 특수전 예비역 연합회 명함일세.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자네 같은 이들이 모여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민지는 명함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의 강인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녀만의 특별한 재능이었다. 민지는 박노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7. 두 번째 봄 에필로그 1년 후 민지의 추어탕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골목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추어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민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민지는 더 이상 수줍고 말없는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조용히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박노인의 도움으로 특수전 예비역 연합회와도 긴밀하게 교류하며 때로는 그들의 자선 활동에도 동참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지는 골목 한쪽에 새롭게 조성된 안전지킴이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민지는 편안한 복장으로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호신술 동작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시범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민지를 향한 존경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또한 골목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금을 설립하여 폭력과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해질녘. 민지는 추어탕집 옥상에 올라섰다. 낡았던 골목은 이제 깨끗하게 정비되고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여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지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군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그녀가 걸어온 강인한 삶의 증표였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세상에 기꺼이 드러내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처럼 보였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 1년 후 민지의 추어탕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골목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추어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민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민지는 더 이상 수줍고 말없는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조용히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박노인의 도움으로 특수전 예비역 연합회와도 긴밀하게 교류하며 때로는 그들의 자선 활동에도 동참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지는 골목 한쪽에 새롭게 조성된 안전지킴이 센터스팔레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민지는 편안한 복장으로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호신술 동작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시범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민지를 향한 존경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또한 골목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금을 설립하여 폭력과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해질녘 민지는 추어탕집 옥상에 올라섰다. 낡았던 골목은 이제 깨끗하게 정비되고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여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지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군용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그녀가 걸어온 강인한 삶의 증표였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세상에 기꺼이 드러내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처럼 보였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